나 이제 뭐 먹고 살지? 50대 중반에 접어든 친구가 퇴직 소식을 전해왔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30년을 한 회사에 몸담았는데 마지막 배웅도 없이 보안카드 반납하고 나오면서 허탈했다고 했다. 그렇게 한참을 말없이 있던 그가 툭 던진 말이 마음을 후벼 팠다. 이제 진짜 끝난 것 같아. 앞으로 뭘 하고 살아야 하지? 아마 이 대사는 많은 50대가 혹은 곧 다가올 퇴직 앞에서 느끼는 솔직한 심정일 거다. 평생 회사에 올인하느라 정작 회사 이후의 삶은 한 번도 진지하게 그려보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말이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노동소득 없는 인생 2030년의 시작이다. 준비 안 하면 그 시간이 축복이 아니라 지옥일 수 있다. 나는 괜찮겠지 했다가 무너진 선배 이야기. 첫 번째 사례를 들려주고 싶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윤철수 가명씨, 올해 57세다. 30년간 대기업 설비팀에서 일했고 집도 있고 애들도 다 컸다. 그래도 나는 괜찮은 편이야 라고 생각했단다. 문제는 퇴직 후였다. 퇴직금을 일부러 상가 투자에 넣었는데 공실이 1년 넘게 이어졌다. 임대료는커녕 관리비와 대출이자를 메꾸느라 예금 통장을 깨기 시작했고 2년 만에 노후 자금의 절반이 증발했다. 부부싸움이 잦아졌다. 아내는 왜 아무 생각 없이 투자했냐며 원망했고 본인도 자책하며 술로 밤을 보냈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주변에서 너무 흔하게 들린다. 왜냐고? 회사 다닐 때는 경제적 판단도 결국 월급이 뒷받침해주지만 퇴직 후에는 작은 실수 하나가 그대로 생존 위협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항상 말한다. 퇴직 후에는 원금 보존이 최우선이다. 수익률 5%보다 마이너스 50%를 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 남편이 매일 집에 있으니 미치겠어요. 두 번째 사례는 경제 문제는 아니지만 은퇴 후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경기도에 사는 60세 이영자 가명 씨는 남편 퇴직 후 우울증을 겪었다. 결혼 30년 차, 평일에는 각자 생활하니 괜찮았는데 퇴직 후 매일 붙어 있자 사소한 일로도 부딪혔다. 냉장고 문 여는 것도 잔소리하고 내가 드라마 보면 뉴스 틀고 하루 종일 나를 감시하는 느낌이었어요. 결국 상담센터를 찾았다. 전문가가 해준 말이 가슴에 박혔다고 한다. 남편도 불안해서 그래요. 존재의 의미를 잃었다고 느끼는 거예요. 퇴직 후 부부 갈등이 심해지는 건 단순히 집에 있으니까 불편해서가 아니다. 한 사람의 정체성과 자존감이 무너지면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그 불안을 쏟아내기 때문이다. 그래서 퇴직 준비는 돈만이 아니라 관계와 생활 패턴을 재설계하는 일이기도 하다. 재취업했는데 월급이 예전의 3분의 1이에요. 세 번째 사례는 더 냉혹하다. 55세에 희망퇴직한 김진수 가명 씨는 1년간 쉬다 보니 불안해졌다. 노후 자금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지금부터 아무 소득 없이 국민연금만 기다리면 75세쯤엔 바닥이 난다는 결과가 나왔다. 결국 동네 중소기업에 재취업했지만 월급은 예전의 3분의 1 수준. 팀장 소리 듣던 사람이 막내급 대우를 받자 자존감도 떨어졌다. 돈이라도 더 받으면 모르겠는데 월급은 적고 눈치는 더 보여요. 나갈 수도 없고 이러려고 30년을 일했나 싶어요. 이 사례에서 배울 점은 명확하다. 퇴직 후 재취업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 될 수 있는데 그 조건이 예전과 같을 거라는 착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퇴직 후 내 몸값을 올릴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 자격증이든 건강관리든 인맥 네트워크든.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은퇴 준비를 마음, 돈, 관계, 건강 네 축으로 보라고 조언한다. 아래에 보다 현실적인 팁을 담아본다. 마음 준비. 퇴직 후 가장 큰 공허감은 나를 부르는 사람이 없다는 데서 온다. 사내에서의 지위, 호칭, 역할이 사라지면 허무해진다. 이를 메우려면 일찍부터 회사 밖에서 나의 역할을 만들어 둬야 한다. 작은 봉사 모임이든 지역 커뮤니티든 취미 동호회든 말이다. 돈 준비. 퇴직 후 예상 지출을 냉정하게 적어보라. 대출이 있으면 상환 스케줄을 재조정하고 월 생활비를 퇴직 전보다 3,040% 줄일 각오를 해야 한다.
그리고 절대 무리한 수익형 부동산, 고위험 투자에 한 번에 큰 돈을 넣지 말 것. 작은 월세 수익이라도 23곳으로 나누는 분산 전략이 안전하다. 관계 준비. 부부가 매일 부딪히지 않으려면 각자의 생활권과 루틴을 존중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같이 운동 다니자는 말보다 당신 운동 갔다 와, 나는 카페 갔다 올게라는 대화가 훨씬 건강하다.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은퇴했다고 잔소리가 늘면 결국 자식도 부모를 피한다. 건강 준비. 건강은 노후 자산의 기본이다. 퇴직 후에는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는 현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 사소한 혈압 관리, 체중 관리가 10년 뒤 수천만 원의 병원비를 막아준다. 전문가들은 퇴직 전부터 주 3회 이상 운동 루틴을 들이는 게 필수라고 말한다.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퇴직 후 20년은 보너스가 아니라 본게임. 많은 이들이 퇴직을 인생의 끝처럼 여기지만 사실은 그때부터 진짜 본게임이 시작된다. 매일 눈뜨면 출근할 곳 대신 살아야 할 하루가 기다린다. 이 하루하루가 고통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평생 일만 하느라 못 누렸던 자유와 성취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혹은 아직 한참 남았다고 방심하고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질문해보자. 지금 당장 회사가 사라져도 나는 살 수 있는가? 이 질문이 두렵다면 그 두려움을 오늘부터 준비로 바꿔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의 20년, 30년이 지옥이 아니라 평생의 보상처럼 느껴질 테니까. 앞서 이야기한 50대 퇴직 후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감정적 공감에 이어 이번에는 좀 더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깊이 있게 풀어볼게요. 50대의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한 분들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언과 전문가 시각을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1. 현실적인 재무 설계. 이렇게 시작하자. 퇴직 후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돈이에요. 특히 50대에 퇴직하면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이 아직 충분히 쌓이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재무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죠. 그러니 퇴직 전에 재무 상태를 냉정하게 점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예를 들어 50대 후반 김모 씨는 퇴직 전에 은퇴자금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예상 월 생활비가 250만 원 정도였는데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80만 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합쳐도 100만 원 남짓밖에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결국 퇴직 후 부족한 70만 원가량을 채우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계획했죠. 이처럼 은퇴 전에는 반드시 다음 세 가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월 지출 내역 정리. 은퇴 후 실제로 필요한 지출을 정확히 파악해야 해요. 식비, 공과금, 의료비, 취미, 교통비, 예상치 못한 비용까지 꼼꼼하게 작성하는 거죠. 특히 의료비는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니 적어도 전체 지출의 1020% 정도를 여유롭게 잡는 게 안전합니다. 연금 수령액과 시기 확인.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납부해야 하고 60세부터 받을 수 있지만 실제 수령액은 가입 기간과 납부 금액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예상 수령액과 시기를 확인할 수 있어요.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도 만기 시기와 지급 방식 일시금, 연금식 지급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비상금과 유동성 확보. 주식이나 부동산 등 변동성이 큰 자산은 시세 변동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은퇴 초기에는 적어도 6개월에서 1년치 생활비를 현금성 자산이나 은행 예금 등 안전 자산으로 보유하는 게 원칙입니다. 2. 퇴직 후 재취업과 부업 현실과 준비 방법. 50대 이후 재취업은 정말 쉽지 않아요.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하던 분도 작은 회사에서 힘겹게 막내 직원 역할을 하게 되거나 급여가 확 줄어드는 현실을 맞이하죠. 실제로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50대 이상 재취업자의 평균 임금은 퇴직 전 임금의 4060% 수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마냥 좌절만 할 필요는 없어요. 방법이 있거든요. 본인의 경력과 기술을 재점검하라. 50대가 도전할 수 있는 직종은 많지 않지만 전문성을 살린 컨설팅, 프리랜서, 강의, 자격증 기반 직업의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세무사 등은 꾸준히 수요가 있어요. 디지털 스킬을 키워라. 요즘은 온라인 플랫폼 유튜브, 블로그, SNS로 지식을 공유하거나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50대라도 유튜브 채널 운영, 온라인 강의, 전자상거래 등 디지털 경제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처음엔 배움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차근차근 준비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부업으로 수입 다변화. 한 가지 일에만 의존하지 말고 작은 부업이라도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손재주가 있으면 수공 예품 만들기, 글쓰기 좋아하면 콘텐츠 제작, 사진이나 영상 편집 기술을 배워서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3. 부동산과 투자, 안전한 재테크 전략. 50대의 은퇴 자금을 다변화하는 건 필수입니다. 하지만 한방 노리다가 원금 손실을 보는 경우가 가장 많죠. 과도한 대출금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예컨대 50대 부부가 3억 원짜리 아파트를 70% 대출로 구매했다면 대출 이자만 매달 수십만 원씩 나가게 됩니다. 퇴직 후 소득이 줄어든 상태에서 이자가 부담되면 급격히 생활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 수익형 부동산은 지역과 물건 선별이 관건. 월세 받으려고 샀는데 공실이 계속되거나 임대료가 예상보다 떨어지는 사례가 많아요. 특히 상가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 세금, 수리 비용도 만만치 않죠. 서울과 지방, 신축과 구축, 역세권과 비역세권을 꼼꼼히 따져보고 주변 임대 시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과 펀드, 예금의 적절한 배분. 50대라면 공격적 투자보다 안정형 포트폴리오가 바람직해요. 예를 들어 주식과 펀드의 40%, 예금 및 채권의 60%를 배분하는 식으로요. 주식은 배당주, 우량주 위주로 고르고 투자 펀드는 안정성이 검증된 인덱스 펀드나 채권형 펀드를 추천합니다. 4. 건강관리와 생활습관. 50대가 넘어가면 건강이 큰 변수입니다. 아무리 재무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게 무너질 수 있어요. 정기검진과 예방은 필수. 매년 1회 이상 정기건강검진은 꼭 받으세요. 조기 발견이 최선의 치료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 관리는 꾸준히 해야 해요. 운동은 생활의 일부로 만들자. 하루 30분 걷기, 주 3회 이상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이 권장됩니다. 단순히 체중 감량 목적이 아니라 근육과 심폐기능 유지가 노년 건강에 절대적입니다. 영양과 수면 관리도 중요.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약해지고 수면 패턴도 달라집니다. 영양은 골고루 섭취하되 지나친 과식이나 편식은 피하고 수면은 최소 7시간 이상 규칙적으로 취하는 게 좋아요. 5. 가족 관계와 정서적 지원. 퇴직 후 많은 분들이 가족과의 관계 변화를 겪습니다. 특히 부부 사이, 부모 마이너스 자녀 사이의 갈등이 커질 수 있어요. 부부 사이의 생활권 분리가 필요하다. 하루 24시간을 함께 보내면 작은 습관 차이가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으니 서로의 취미생활이나 독립된 공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녀와의 거리 조절도 필요하다. 은퇴했으니 손주 봐야지 도와줘야지 하는 마음은 이해되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서로의 역할과 기대를 명확히 하고 과도한 의존이나 간섭을 피하는 게 건강한 관계 유지법입니다. 사회적 교류 유지. 친구 모임, 동호회, 지역 커뮤니티 등 사회적 활동을 꾸준히 유지해야 정신 건강에 좋고 우울증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결론 준비된 은퇴가 평안한 노년을 만든다. 퇴직은 누구에게나 오는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특히 50대에 맞이하는 은퇴는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삶을 준비해야 하는 도전이기도 해요. 재무, 건강, 인간관계 모든 면에서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미리 준비할수록 부담은 줄어들고 선택지는 많아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위한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5분만 투자해서 자신의 재무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가까운 친구나 전문가와 퇴직 후 계획을 이야기해 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남은 20년, 30년의 삶을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바꿉니다.